그리고 이제 그 조태열 장관하고 조경 장관하고 퇴실하시고 그 이른바 F4회의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참석하기 위해 은행으로 이동을 하신 거죠. 은행회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32의 다항입니다. 그때 아까 지금 접어서 가지고 계신 문건을 그 은행회관에서 윤인대 차관보한테 건네주신 겁니까? 도착하자마자 윤 차관보가 들어오길래 아마 제가 줬다고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문건은 그러면은 다시 받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셨다고 아니 그때 읽어본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사실은 그 문건을 받았거랑 문건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뭐 재판장님께서 저 문건의 내용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시 제 상황으로는 저 집무실에서 그 대적경찰에서 나오면서 저는 조금 뭐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표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표를 사실은 어떻게 쓸까? 총리께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문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제 그 은행관에 앉아서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인대 차관보가 들어오는데 아마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그걸 윤 차관보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참석자들이 와서요. 이창용 총재부터 시작 여러분들이 와서 뭐 그때는 또 나가면서 걱정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증권시장을 열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오전에 열어야 되는지 오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외환시장 상황은 왜냐면 그때가 그 계속 외환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하고 그 오늘 회의 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거가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윤인대 차관보한테 문건 건네줄 때 뭐라고 하면서 건네줬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봐라고 했다고 윤 차관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라고 한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윤 차관보가 아마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한 거를 제가 그냥 이거 가지고 있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뭐 이게 무슨 문건입니까 안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받은 거니까 가지고 있어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차관보의 진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기억. 저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는 정도의 생각만 하지 제가 특별히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34항 묻겠습니다. 그 F4A 하시는 도중에 그 유상인 장관하고 통화하신 거는 기억나십니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통화했나요, 제가? 네, 진술도 하셨는데요. 진술 조서 19,000 이상민 장관하고요? 유상임 장관. 유상임 장관 통화했습니다. 난 네. 이상민 장관으로 잘못 들어 죄송합니다. 유상임 장관하고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유상임 장관이 전화 오셔서 오늘 회의를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 계엄이 어떻게 된 거냐고 놀라서 전화를 하셨고요. 두 번째 오늘 회의를 했느냐? 했다 그랬더니 왜 본인은 안 불렀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33항 생략하고 34항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F5회의 마치시고 이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그 간부회의 주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간부회의 주재하시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되신 것을 아시게 되신 거죠? 네,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네. TV를 통해서 네, 국회 통해 상황을 봤습니다. 네. 보신 겁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집으로 귀가하셨죠? 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 증인 그 12월 4일 04시 27분경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그 국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거기에는 참석을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 증인도 그 방기정 국무조정실장하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그 참여하고 계시죠?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방기선 실장이 그 국무위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용산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02시경에 이제 거기에 그 창에 올려 있는데 이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나중에 한 2시 반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 한 27분경에 방기선 실장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방 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거는 국무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시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재부 간부회의가 있었을 때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부회의에 도착하면서 우리 간부들한테 제가 장관이니까 지침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반대를 하고 나왔고 서명을 거부하고 나왔다. 그리고 나는 곧 사표를 쓸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엄 관련돼 가지고 어떤 회의나 지시가 내려오면 기재부는 저는 응대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간부들이 전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와서 문자를 딱 봤는데 목적이 안 써 있길래 제가 저 방기선 장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무슨 일로 한 거냐 그랬더니 방 장관이 잘 모르겠다고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오라는 통지면 난 안 간다. 그래가지고 계엄하에서 어떤 회의는 난 참석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난 못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이상 주신 분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 F4 회의랑 기재부 간부 회의 말씀하셨는데, 네, F회의를 먼저 하고 기재부 가면 나중에 했습니다. 예, 그 회의는 원래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겁니까? 아니요, F4회의는 네. 원래 이런 어떻든 간에 비상 상황이 있으면 열어야 되는 건데 제가 소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재부 간부회의는 제가 소집한 게 아니고 그 사후적이지만 세종시에 있던 우리 대변인이 기자단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자단들의 의견이 기재부가 그래도 간부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변인이 저희 이 차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제가 그 대접견실에 있는데 이 차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지금 세종시에서 사람들이 올라온다니까 저 간부회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래 뭐 하자 그래가지고 간부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F4 회의는 어떤 상황일 때 하는 회의인가요? F4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나 이렇게 글로벌하게 어떤 충격 상황이 있어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북한이나 이런 안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조치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날 아침에 증권시장을 9시에 열어야 되냐 말아야 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저희 외환시장이 그러니까 2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때도 F4 할 때도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하게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안정조치도 하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 대접견실에서 증인이 나가면서 뭐 어떤 말을 했다고 딴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증인 기억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만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제 책무를 끝까지는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나 시장에 대한 안정조치나 관리는 내가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하신 취지는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일단 비상계엄이 된 이상 뭐 필요한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뭐 질문은 그렇게 하시지만 뭐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로 그 뒤에 저의 발언이나 이걸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F4 회의나 뭐 기재부 간부 회의는 결국 비상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급격한 변동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해서 개최한 것이다. 네, 그렇죠. 기재부 간부회는 또 저희도 증권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고 저도 이제 왜냐하면 그 F4 회의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F4 할 때는 이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9시에 증권시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면 7시에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7시에 그래서 그날 밤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있다라고 이제 하느니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지,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지 각 기관이 검토를 해서 아침 7시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결론적으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통 합니다. 저희 프로토콜이 그렇기 때문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아침에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간부들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신문이 좀 길어졌는데 사실은 뭐 반대 신문에서도 계속 나올 내용으로 보여서 제가 그냥 시간 제한을 안 했습니다. 일단 진행하시고 시간이 모자라면 맞춰서 제가 시간을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반대 신문 네, 반대 신문 진행하시죠. 네.